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루 증상의 원인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루 증상은 사정 조절이 어려워서 사정이 빨리 결정되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성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찾아서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수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생각보다는 이 치료들에 대한 경과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조루라는 질환은 치료가 되게 어려운 질환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치료가 어렵다기보다는 원인을 명확하게 또 적확하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료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우리가 얻어내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원인에 맞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오늘은 그 원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그런 원인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루는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 처리를 잘못하는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체적인 원인은 우리가 삽입 운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정에 관여가 되는 여러 장기들이 있죠. 그 장기들의 사정 신경들이 민감해지면 당연히 사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경이라든지 전립선이라든지 또는 뇌신경들에 그 관여하는 이 신경과민이 발생이 되면 사정이 빨리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예민해지면 사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정할 자극이 아닌데 사정할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해서 사정을 명령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삽입하지 않았는데도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삽입하자마자 애무하는 동안에 막 너무 흥분이 많고 사정감에 대한 명령이 나와서 삽입하자마자 사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악성의 조루인 경우죠. 이런 경우도 10명의 남성들 중에 2.5명, 그러니까 25% 정도는 실질적인 삽입 운동이 없어도 사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이 뇌가 정보 처리를 잘못하는 문제로도 사정이 빨리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신체적인 문제 중에 음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놓치고 있었던 전립선이라든지 또는 뇌신경의 광분 상태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정보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왜곡된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 처리를 엉뚱하게 하는 이런 이제 뇌의 착각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 전에 음경이라는 부분이 아닌 다른 타겟을 향해서 염증이나 긴장이 있다면 그 긴장을 해소시키는 치료를 해주면 될 거고, 또 이런 그 정보 처리 문제, 왜곡된 인지 관련해서 사정이 빨리 결정되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습된 겁니다. 주로 청소년 시절에 자위를 통해서 사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자극과 흥분을 내가 상상하고 그러면서 오르가즘을 유발시켜서 사정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보 처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장돼서 처리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학습을 재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과정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에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으로 설명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사정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성적 자극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자극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수용된 자극을 뇌에서 이 자극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반응을 결정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째,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성자극을 보면 대개 한 7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무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어떤 성적인 표현들을 시각이나 청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삽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경에 여성의 질의 온도나 습도나 압력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 자극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삽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진행하게 되면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에 마찰이나 진동이라고 하는 물리적 자극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성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서 이제 수용이 되죠. 음경을 통해서 또는 전립선을 통해서 수용을 하게 되고, 이 수용된 자극들은 뇌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극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수용하는 음경이라든가 전립선이라든지 뇌가 과흥분 상태에 있다면, 원래는 말랑말랑하고 보드라운 어떤 조직인데 그 조직이 붓거나 충혈되거나 딱딱해지면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흥분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비유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볼 같은 데 이렇게 만지면 별 큰 느낌이 없어요. 약간의 마찰 자극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볼에 염증이 있습니다. 큰 여드름이라든가 또는 크게 부어오른 어떤 상처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그 주변을 문지르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죠. 그 똑같은 기관이라도 이 전립선이나 음경이 뭐 부었거나 충혈된 등과 같은 염증성 변화가 있으면 조금만 자극을 줘도 그 자극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하는 단계에서 과흥분 상태로 수용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수용된 자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2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됐는데 여기 뇌에서 그걸 80이라든가 90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게 명령을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예, 오늘은 이제 이런 음경이 민감하고 전립선이 민감하고 뇌가 민감한 거는 앞서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보다는 이제 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착각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우리 뇌가 생각보다는 엉뚱한 판단, 바보 같은 판단들을 많이 하고 반응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신 과일을 먹는 걸 봤어요. 그 친구가 신 걸 먹고 아우 막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우 저 친구 되게 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침도 흘리고 나도 긴장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는 뭐 교통사고 난 걸 봤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내가 때려 맞은 것도 아닌데 교통사고 과정을 보면서 뭐 튕겨나가는 피해자를 보면서 아우 저 친구 되게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고 몸이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가 있었을 겁니다. 자, 내가 경험한 것은 저 친구가 신 것을 먹고 있던 상황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가 시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건데 실제로 나한테는 신맛이 주어지지 않았죠. 실제로 존재하는 화학자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실존자극이 없다면 반응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침 흘리기가 된 거죠.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한테 통증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통증이 있는 것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고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까 그 신맛을 느꼈다고 우리가 추정한 그 상황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친구는 진짜 쉬었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릅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쉬었는지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 가정을 한 건지 또는 신맛이 아니고 단맛 때문에 그런 건지 또는 가서 빼서 먹어보니까 썩었습니다. 그 썩은 맛 때문에 그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알 수가 없음이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예요. 즉 정보량은 0이 되어야 되죠. 알 수 없음 정보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반응도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습관적으로 시겠구나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저장고를 갖게 되고 그 저장고에서 내가 경험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도 저런 비슷한 과일을 먹은 적이 있고 그 신맛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신맛을 저 친구는 지금 느끼고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회상된 신맛, 즉 상상된 신맛이죠. 이 신맛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체는 이걸 진짜로 반응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신 것을 먹은 거하고 똑같은 상태로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잠시만요, 주인님. 제가 신맛이 들어왔는데 이 신맛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신맛이면 반응해드리고 가짜 신맛이면 반응을 안 하고 무시할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반응 속도가 늦어지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존에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과거 원시시대 때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미리 판단하는 거죠. 내 눈앞에 호랑이가 떴습니다. 사자가 떴습니다.
그 사자가 배부른 사자인지 또는 배고픈 사자인지 구분을 하고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저 녀석이 배고픈 사자면 나한테 달라들 테니까 도망가고 배부른 사자면 나를 무시하고 갈 테니까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자. 자, 이렇게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조상들은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조상의 조상님들은 쫄보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제가 나한테 달려들면 무조건 나를 물을 것이고 물으면 통증이 있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 무조건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했습니다. 드러나기만 해도 불안을 느끼고 통증 같은 걸 선행적으로 예측해서 큰일 났다 판단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진화적으로 이렇게 어떤 미래 사항을 예측하면서 실제하지 않은 자극도 실제인 것처럼 반응하는 과정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 이게 그럼 성관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우리가 성관계를 하지요. 상대를 적극적으로 애무해 줍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애무를 해주면 상대가 성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각적으로도 표현해주고 청각적으로도 표현을 해주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읽습니까? 아, 저 친구는 흥분했구나 라고 읽습니다. 또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신체적 반응을 보여주면 이 친구가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다고 모릅니다입니다. 원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알 수가 없으니 정보가 0이니 사실 우리 몸의 반응은 0입니다. 사정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친구 흥분했구나 또는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서 말씀드렸죠. 뇌 기억의 저장고에서 오르가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오르가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내가 그걸 회상하게 되고 그 상상하게 된 정보는 나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정보 자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르가즘이 원래 이런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가즘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뇌대가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오르가즘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오르가즘이 있으면 바로 반사적으로 사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을 바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고 이러한 모습들은 대개 우리가 사춘기 때 학습된 겁니다. 사춘기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 있죠. 동영상 정보라든가 또는 그 정보를 통해서 얻은 걸 가지고 회상하는, 상상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경을 자극을 주고 자극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 오르가즘 그때 사정했던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 여성이 시각이나 청각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오르가즘 정보를 연결하고 그 오르가즘 정보가 등장하면서 사정으로 빠르게 반응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앞서 말씀드린 이 성자극 중에 시각이나 청각 자극 또는 음경에 주어지는 온도나 습도나 압력이라고 하는 자극들은 얘네들은 실질적인 사정 자극은 아닙니다. 간접 자극들이에요. 실제로 사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자극은 전립선에 주어지는 마찰과 진동 자극입니다. 이 마찰과 진동을 통해서 정액이 실제로 이동하고 어느 한 곳에 고여 있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사정입니다. 사실 여성들의 성적인 표현은 절대로 나한테 정액을 이동시키는데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그 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해야 맞으나 오르가즘이나 흥분을 회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액의 이동이라는 과정을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이런 정보 처리의 왜곡 문제 때문에 사정이 빠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정 조절을 원만하게 하려면, 즉 조리를 치료하려면 이런 신체적으로 교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객관성 있게 처리하는 방식을 익혀야 됩니다. 관계를 하면서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성인지행동요법 또는 뭐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야만 조류치료가 충분하게 완성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신체적인 부분, 특별한 국소성에 제한해서만 치료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빠져있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이런 치료에 의해서 한계를 가졌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에 이제 이런 추후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루 증상의 원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